세상에 벌어진 일 중에 나의 그 일상에 그 관련이 되는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 중에 좀 발전적인 뉴스들을 접하고 싶다라는 목소리를 최근에 진짜 많이 듣습니다. 네. 그런 사람들이 그 얘기할 때 항상 붙여서 하는 말이 코스피예요. 많이 코스피가 오늘도 4,800을 그 장 시작과 동시에 돌파하면서 시작을 했고 지금 11거래일 연속으로 지수가 오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코스피 5,000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요. 그 공약을 냈을 때 그러니까 뭐 반대 쪽에서는 이제 비판한다라는 취지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. 그렇죠. 뭐 한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그 과거에 이준석 당시에도 이제 뭐 같은 후보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긴 말로 또 비판하기도 했었고 그렇더라고요. 이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죠. 이 내용들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경제 전문가가 1도 없는 가운데 예. 코스피 얘기를 듣는다. 건데.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? 우리도 조금은 알아요. 아 좋아요. 네. 아니, 코스피만 1시간 해요? 코스피 5천 갑니까? 나는 무시당해도 돼. 왜냐면 진짜 몰라요. 근데 5천은 넘을 것 같아. 느낌적인 느낌. 그게 더 주식하고, 정확해. 주식하고 노름은 뭐다? 기세다. 촉이다 촉. 그렇지. 우리 기세는 괜찮지. 우리들이. 기세다. 해보자. 좋아. 예. 나 5천은 4,800 넘는다. 갔는데 5,000에 못 갑니까? 그러니까 200 차이밖에 예, 없는. 안 아니 되는데. 그리고 좀 세게 해. 200이 중요한 게 6천 넘어. 나는 6개월 안에 6천 넘을 수도 있다고 봐. 근데 물론 이제 중간에 뭐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될 거다.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비추. 매우 위험하다. 그거는 권하기 쉽지 나는 않다. 주식으로 막 1억 넘게 손해본 사람으로서 비추가 많아요. 아이고. 솔직히. 그러니까 네. 투자라는 건 뭐 개인의 판단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과 그 판 자체를 보자면 그냥 우리가 숫자로 보이는 게 이제 눈에 잘 띄는 거니까 종합주가지수가 그러니까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또 이재명 2,700 대통령 인가 취임을 그랬어요. 6월에 했으니까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. 근데 그 초반에 그 뭐 저도 이제 저보다 후배들이나 어린 친구들 보면 초반에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이 어떤 이제 구조적인 메시지를 잘 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고 자본 시장으로 옮겨와라. 근데 그게 앞에 상황과 겹쳐 있죠. 그치 부동산에 진입하기엔 부동산이 이미 너무 올라버려갖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러면 뭔가를 벌어야지라고 하는데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말하자면 가이드 이런 것들을 되게 명확하게 줬던 게 자금 유임이라든지 사람들이 그래서 주식으로 그럼 돈을 벌 수 있는 건가라는 거랑 이제 좀 말리면서 제가 뭐 기사라는 표현 썼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요새 보면 엄청나게 많이들 넘어간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좀 작용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AI라든지 우리가 뭐 IT도 버블이 있었지만 그런 이제 말하자면 시기와 또 겹쳐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뭐 지금 삼성전자가 저희가 맨날 뭐 4만 전자냐 5만 전자냐 이러다 3만 전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를 썼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뭐 14만 전자. 14만 원 15만 원 가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것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. 그게 뭐 그래요?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. 나 진짜 왜 팔았나? 나는 들고 제가 있다가 왜 출연하는 팔았나?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8만 원대에 샀다가 4만 원대 나온 사람이거든요. 아이고야. 그때는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이 손절을 잘했다. 이제 평가를 그렇게 했어요. 아, 쟤는 주식을 못하는 애구나. 그리고 그러고 저는 손절을 했습니다. 사실 저보다 더 심각한 그 오창석이라는 인물이 있긴 아이고야. 합니다. 니콜라에 투자했던. 네. 예. 한데 그 시절은 사실 얼마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작년에. 그런데 너무 지금은 와. 나는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다 1억 실패하고 난 다음에 진짜 우량주에만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삼성전자 샀는데 삼성전자 계속 망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. 삼성전자랑 잘 나가는 하이닉스랑 이제 두 개를 사놓고 비교를 조금 하다가 하이닉스가 조금 올려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팔았단 말이지. 어머머. 근데 지금 얼마야 하이닉스? 그렇죠. 얼마입니까 지금 하이닉스? 70몇만 원. 70몇만 원 가는 80만 거잖아요. 올라가고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올릴 것 같지가 않잖아 아무리 예. 봐도. 근데 우리는 왜 이러냐고요. 아무튼 이게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이제 주력하는 부분이 이제 반도체고 물론 반도체가 코스피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금 비정상적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기세가 무섭고 네.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상승 국면에 있었던 거고 최근에 CES를 겪으면서 현대자동차의 피지컬 AI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죠. 맞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포모 나만 여기 빠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있고 지금 들어가야 되나 그러지 말아야 되나 등등등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정치로 이걸 끌고 와가지고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지난 대선 왜 토론회에 비판을 뭐 이준석 당시 후보도 그랬고 김문수 후보도 그랬고 지금 장동혁 대표만 좀 예를 들자면 지난해 10월에 코스피 5천 단호하게 말씀드린다.
민주노총에 사로잡혀 있는 이재명 정부는 절대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없다.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. 자본주의에 대한 완전 몰 이해예요.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코스피 5천 될 거라 그랬어요. 그냥 한 말 아니에요. 왜냐하면 보관이 있었어요. 민주당은 상법 개정해가지고 이 주식시장을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 참여자들과 재벌의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상법 개정한다고 했을 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기업 분할해가지고 주주들한테 불이탈 안기고 이걸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안정성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. 그런 보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5천까지 올려놓겠다고 했어요. 그때 자기들 기준에서 국민의힘 보수정당 기준에서는 꿈 같은 얘기였겠죠. 2,500선 6,700선에서 허우적댔던 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력이었으니까. 그러니까 5천 얘기를 하고 청사진을 제도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믿질 못하고 망해라 하지 말아라. 그냥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. 정치인이 이래서 되겠습니까? 이준석 당시 후보, 뭐 장동혁 대표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보수 중에서 뭐 진중권 교수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굴욕잘로 지금 다 소통되고 있어요. 사람들이 희화하고 조롱하는 거예요. 너네는 대안은 있니? 대안도 없으면서 왜 대한민국이 안 되라 망해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니? 라고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5천 돌파하면 입장 내세요. 무슨 입장인지 정확히 내십시오. 한번 갖고 오라고. 자, 지금 나온 속보가 있어서 하나 전해드립니다. 윤석열,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, 우리 흔히 통과. 2차 종합특검이라고 부르는 이 법률안이 방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. 재석 174명 가운데 172명이 찬성했고요. 2명이 반대한 내용이고요.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투표에. 예. 그 반대 투표는 개혁신당의 천하람, 이주영 의원이었다.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네요. 이준석 대표는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그러죠. 멕시코 갔다는 예. 거예요. 주호영 부의장하고. 그래서 오늘 그 청와대 오찬에도 이준석 대표는 참석이 안 되니까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다 그러고 그 오찬에서 했던 얘기가 2차 종합특검 막아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일단 국회에선 통과가 됐습니다. 천하람 예. 원대는 어젯밤에 필리버스터하고 지금 밥 먹으러 간 거죠? 그렇죠. 어제 피곤하네. 1번으로 필리버스터 네, 나왔죠. 네. 예. 그게 사실 그게 정치인이죠.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, 원래? 사실 앞에서 하는 얘기와 또 대면에서 하는 얘기와 그리고 달라? 지지자들 앞에서 하는 얘기와 이런 것들이 결이 다른 경우들을 보는데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발언의 결이 아니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공당의 원내대표면 그러니까 자리를 예, 한다. 의사당에서는 반대를 의견을 내더라도 그 자리는 가는 거죠. 아니, 그 자리에 그런 가서 면에서 자기 의견을 훌륭해요. 말하면 되잖아요. 그래서 각각의 자리에서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게 정치인가 보다 하는 건데 그렇죠. 예. 그렇지 않은 모습을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많이 우리가 봤고 참 국민의힘이 웰빙 정당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는 곳이 지금 로텐더홀이잖아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적해요. 날씨가 추우니까 밖으로 안 나오는구나. 옛날에 그 나경원 의원도 거기서 단식한다 예. 그러면서 맞아. 여름에는 그때 계란 손선풍기 쓰고 막 김밥, 그랬었잖아요. 무슨 김밥 엄청 그 맛있는 키토. 키토 김밥. 그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.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징계에 대해서 강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. 가처분을 하니 많이 그러니까 이런 고난으로부터 내용들 하니. 가지고 뉴스의 지면을 우리가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무의미해, 부분이 나는 한동훈 분명히 대표 있습니다. 법정으로 가처분 끌고 가는 거 잘못이고 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탈당을 그다음에 해도 나는 근데 다른 다른 많은 말도 사람들은 그거가 인용될 거라고들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용 안 될 것 같아요. 개인적인 가처분해도. 생각으로는 가처분해도. 정치의 개입을 또 안 하기도 어, 안 하려고 하니까. 사법자제를 예. 그리고 해줘. 솔직히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까지 정면으로 이걸 끌고 들어가서 뭔가 좀 확인해볼 만한 그런 용기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.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다 오픈시켰을 때 본인한테 네. 유리하냐 이런 게 불리하냐 하나도 없어요. 이런 개인적으로.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. 예. 자 끝으로 이 이야기까지 좀 보겠습니다.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해훈 후보자 오는 19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.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청문회 앞두고 여러 의혹들 나온 것들 중에 그 서울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 펜타스 꽤 고가의 아파트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청약 당첨이 됐다는 거죠. 청약 당첨이 될 때 가점을 받는 여러 방법들 중에 부양가족이 있는데 이미 그 혼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 그래서 위장 미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이 아들이 부양가족으로 있었고 그것으로 당첨이 됐다. 이거 부정청약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 입장 내고 있는 것은
배우자가 모집 공고문 보고 그 요건에 따라서 신청한 것이다.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미 고발된 상태라서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. 이런 내용을 밝혔더라고요. 네, 그리고 뭐 12억 얼마를 자기가 그 36억 얼마에서 부담을 했는데 그 돈은 어떻게 마련했냐 그랬더니 또 배우자로부터 2억 증여받았다. 예. 뭐 시어머니 때 받았다. 막 이런 얘기 막 들어오더라고요. 그 주고받을 돈들이 많네요.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혜훈 후보자는 예전에 그 자기한테 돈 빌려줬던 사업가가 누군가 녹취가 때 공개됐잖아요. 그때 그랬었죠. 6천만 원이니까 변제하라 마라 막 이런 얘기니까 아 제가 형편이 너무 어려가지고 돈 못 뭐 변제 이랬는데 예. 지금 재산 보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160억 되니까. 어떻게 6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변제를 못한다는 형편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변제했던 뭐 했다고 또 나중에 나왔었거든요. 근데 그게 또 가짜였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.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서 이분의 말을 사실 다 믿을 수 있느냐? 나는 조금 맨날 터져 나오는 게 하도 이런 얘기라서 좀 믿기가 어려워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, 민주당은? 일단 오늘 옷 색깔도 파란색 빨간색이에요. 약간 태극기 느낌으로 태극 소녀들 뭐 이런. 대답을 하라고. 일단 보수에서 어떻게 보면 모셔온 분이잖아요. 이게 이제 내부였으면 모르겠어요. 그런데 청문회 기회는 한번 보자.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게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다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. 황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를테면 뭐 갑질 이런 거는 이 아주 공적인 검증 단계에서는 완전히 스크리닝이 잘 되지 않는다. 그러면 후보자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권력 의지는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가 선거를 치르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당사자가 이런 의지력이 없을 때가 제일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당사자는 돌파할 의지가 있어. 근데 본인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와야 돼요.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눈높이에 맞지 설사 않고 그 격차가 있으면 정말 납득하실 때까지 사죄드리고 또 사죄드리고 또 사죄드릴 그 자세를 또 확인할 수가 있는지 이거를 청문회까지 한번 보자.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인가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예. 네. 근데 국민의힘에서 청문회 연기해달라고 그랬더라고요. 그러더라고요. 있죠. 근데 왜?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. 자료를 안 냈다는 뭐 거죠? 자료 안 프로밖에 냈다라는 안 됐다. 이유도 있고 그 처음에는 이제 이틀 하자라는 주장을 했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관련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고 개혁신당의 이제 천하람 의원이 그 비망록이라는 걸 공개했잖아요. 과거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가 자신의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해서 경찰 내사가 있을 당시에 그때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에게 윤석열 통해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록에 대한 뭐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돼요. 다만 뭐 사실이라면 굉장히 또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못 버틴다고 봐요.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으로 못 버틸 거고 만약에 이혜원이 못 버티면 그리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은 이제 틀렸어요. 왜냐하면 그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사 검증을 할 때 재산 자료는 다 받아보는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스크리닝이 안 되는 거냐? 뭐 이 부분에 논란이 하나 있고 재산 관련된. 네, 그다음에 수사무마건도 기본적으로 뭐 지금 정보기관들이 조회 안 그러니까 그 세평조사 안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정도의 세평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. 예를 들면 전직 검찰총장을 활용해서 현 중앙지검장한테 로비를 해서 본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. 왜냐하면 수사 관련된 내용도 다 조회를 하는 내용이니까. 근데 이 부분도 지금 몰랐다, 놓쳤다,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의 인사를 데려와서 낼 수 있는 정치적 효능이나 뭐 어떤 선택의 폭 이런 거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혜훈 후보자가 낙마하고 또 보수 인사를 데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 선택이라고 하면.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인사 검증의 틀이 지금 무너져 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좀 참고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로 말하자면 이렇게 뭐 처음은 아니지만 데려온 보수 인사인데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은 그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.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민주당의 인사검증 시스템 내지는 청의 뭐 검증 라인이 잘못됐다 이렇게는 다는 보지 않아요. 왜냐하면 어차피 이혜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그 보수 인사로 발탁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 그 국민의힘에서 5번이나 공천받았던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민주당의 인사검증라인이 잘못됐으니까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전 보지 않고 오히려 저는 이거는 그냥 담담하게 본인이 헤쳐나오면은 사는 거고 본인이 헤쳐나오지 못하면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끝나는 것입니다. 이거를 저는 청와대나 뭐 이런 쪽이 검증 라인이 잘못됐으니까 책임져라?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적 상징성이라는 부분과
그리고 이해훈이라는 정치인을 우리가 한 해 두 해 본 것은 아니잖아요. 그럼요. 그 국민의힘 쪽에서 뭐 5번의 공천, 3번의 당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우리 흔히 의원 불패 이런 얘기들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영역은 검증이 됐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아닐까라고 그렇죠. 하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 그동안 정치를 해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리고 그 녹취라는 게 너무 선명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건드리는 뭐 어떤 갑질의 영역도 있는 것이고 재산 신고에 대한 어떤 부분도 뭐 재산 형성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지금 뭐 말한 이런 정치 자금 관련해서 어떤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까지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런 사람은 정치판에 있으면 안 되죠. 그리고 뭐 장관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 어떤 정치적 상징성 가지고 청문회를 통해서 그가 보여주는 일종의 태도 뭐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전 굉장히 큰 포인트 같아요. 그렇죠. 저는 뭐 예를 들면 인적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워낙 개판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상대적 기저효과 속에서 잘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이런 방식에 말하자면 검증이 된 이렇게 검증이 안 된 인사가 나오더라도 저는 사실 여론의 임팩트나 타격은 크진 않다고 봐요. 근데 이게 만약에 한 2년 차에, 3년 차에 이렇게 되면 완전 달라지고 그렇죠. 다른 뭐, 문제거든요. 그러면 그 차원에서 인사검증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반드시 이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. 예. 자 이런 내용들 뭐 뉴스가 사실은 제가 요새 이게 힘들어요. 저희가 뭐 이제 정치 관련 콘텐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치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내 삶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는다. 네. 그러니까 좀 속상합니다. 그리고 이제 국제 뉴스라든지 경제 뉴스라든지 더 좀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펴가지고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도 1시간을 얘기하면서도 허망한 시간이 한 30분은 됐던 것 같은데 5년 때문에 한 30분 허망하고 예, 나머지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꾸준히 다루어야 할 뉴스 다루고 또 전해드릴 내용 전해드리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아이템인지라 좀 동접도 괜찮았고요. 5,000명 편안한 마음으로 금요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역시 노짱자매와 김한 기자의 위력은 굉장하다. 아유. 예, 사실 그닥 자극적이지 않았잖아 우리가.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더 많은 분들의 응원을 기대하면서 금요일 뉴스 다이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노짱자매 노영희 변호사, 장미 변호사, 김한 기자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주말 잘 쉬시고요.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